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아침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네요. 과로해서 그런 건지. 예. 두 번째 뉴스는요, 안보관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때문에 사상 초유의 한미동맹 파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뛰쳐나오고 있어요. 왜 지소미아 이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 NSC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 결정의 장본인은 김현종 차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현종 차장 면목이 없었든지 국방장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데 배석도 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을 담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소미아를 다루는 국방장관의 대통령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그 자체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청와대 예방, 언론에 공개도 못하고 만나는 것 또한 청와대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상 초유의 동맹 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33년 했는데 저도 미국 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5일 날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SCM 회의, 가장 중요한 한미 국방장관의 정례회의체입니다. 이 정례회의체 너무나 중요하고 정례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실무자들이 다 준비해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실무자들이 만나는 최종적인 작품이 뭡니까? 공동성명이에요. 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 동맹관계가 얼마나 든든한지 튼튼한지 전 세계에 과시하는 거예요. 특히 김정은과 중국에 주는 메시지 확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례 없이 무려 7시간 정도나 지나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견이 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언론을 보면 이견이 큰 원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소미아 때문에요. 저도 지소미아 때문에 아니면 방위 때문에 이렇게 국방장관의 성명이 늦었을 거다 판단하고 있었지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된 내용, 지소미아 무엇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 한국은 왜 그러한 미국 표현을 싫어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소미아에 관해서 미국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미국 측이 얘기한 것은 바로 지소미아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느닷없이 제시하고 나선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안보를 위해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하는 지역 안보를 위해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한국 등 관련국이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어시용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취지의 구조를 넣고 싶어 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소미아라는 용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조차도 지소미아 절대 원상 복귀 안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려면 우선 청와대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경두 장관은 국회 발언 과정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찬성하는 쪽이었다 이런 것이 여러 차례 밝혀졌어요. 그러니 군에서 이거를 청와대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 당국에서 여기에 난색을 표명했고 결국은 이러한 내용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훨씬 낮은 수위로 공동성명에는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들어있냐면 양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컨커드 했다 이거예요. 공감했다. 그리고 양국 장관은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Committed to continue. 이러한 구절로 이렇게 한미 양국이 결국 6, 7시간의 진통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 국방장관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미 국방장관 트럼프한테 지시를 받고 왔을 게 아니에요. 지소미아 복원을 위해서 한국 정부 최대한 설득과 압박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안 되니까 국방장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국방장관은 이거 사인도 안 하고 이제 합의 문안이 서명이 됐는데 양쪽이 합의가 됐는데 사인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을 안 하고 전쟁 기념관으로 가고 청와대로 달려간 거예요.
청와대 4시 몇 분에 대통령이 예방돼 있잖아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서명하니 6시간 시간이 지나서야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이 나오겠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우리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조짐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은 연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공동성명에 명시하기를 확실하게 원하면서 협의가 길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는 미국 안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는 우리가 안 받아줬는데 방위비는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래도 미국을 좀 달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원칙은 선언해놓고 또 그렇게 시행 안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소미아는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협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방위비는 3차, 벌써 내일부터 3차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3차, 4차, 5차 가도 되는 거니까 이 방위비는 받아줬어요. 그러나 이 방위비 현 정부가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이 만료는 금년 말에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짜리이기 때문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그냥 늦은 거예요. 말하자면 미 국방장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조금 체면 세워져서 트럼프한테 보고거리를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소미아가 국방장관까지도 이제 설득을 못 시켰으니, 그리고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외교관들이 할 게 뭡니까? 외교 협상 아니에요? 외교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넣어주면서 발언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실무자 수준을 발언했어요. 절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지소미아 복귀 못해. 딱 잘라서 얘기하니 외교관들이 일할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비상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종료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랜 B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죠? 티사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NSA에서도 티사가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도 한미동맹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복이 가능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B를 검토 중에 있는데, 플랜 B의 하나가 지소미아를 유예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한미일 3개국 간에 가지고 있는 약정이 있어요. 바로 티사 약정입니다. 티사.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인데, 이 공유 약정은 첫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보는 적시성을 잃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는데 쏘고 나서 그거 알면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군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티사는 시간이 적시성을 상실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반드시 한국과 일본 간의 직접적인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반드시 미 국방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적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무슨 정보로만 제한되어 있느냐?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로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급 정보 수준밖에는 교환을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정보의 질과 양, 그 다음에 속도 면에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티사 협정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자꾸 심각해지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안장치로 마련된 게 지소미아. 2016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11월 달에. 그런데 이걸 없앴으니, 이걸 살리라고 하는데 저렇게 거부하고 나서니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로는 점잖하게 하지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플랜 B, 그래서 이 티사를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티사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도 지소미아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는요, 양국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어요. 즉 국제법입니다. 그러나 티사는 그냥 조약, 국제법적 강제성을 인정받지 않는
기관 간에, 즉 미 국방부, 한국 국방부, 일본 국방부 기관 간의 약속에 불과해요. 약속, 어레인지먼트, 약속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T-SA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더라도 상당히 구속력도 약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약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도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이 그냥 심심하면 쏘아대는 그러한 미사일 위협 앞에서는 효과를 제대로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미 가상훈련도 해봤는데 이 한미 3국 간에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에 미사일 공동 경보 훈련을 했는데요. 당연히 시간이 늦어갖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옹졸한, 치졸한, 무능한 현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정책, 미국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에 관해서는 제가 어제 보도한 방송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한국 정부 무능하다. 그리고 갈기갈기 한미 동맹관계를 찢어놓는 것이다. 제발에 등을 찍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실수다. 이러한 비판 일변도의 반응을 미국 전문가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내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내에서 이렇게 지소미아를 파괴할 경우에 미국 내에서는 무역상으로 우리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고, 또 군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군사적인 카드 중에 하나는 바로 방위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시켜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방위비 압박 지금 현재 오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역 압박도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우리 한국의 안보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국의 자산을, 전략 자산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도 지소미아 이 협정은 반드시 빨리 복원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에 공감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 한미훈련 우리가 중단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성실하게 따라줄 걸로 알았는데 거꾸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에 관해서 미국과 절대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 다시 협박하고 나섰어요. 끝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김정은이의 압박, 언제까지 꼬리를 내리고 굴종적으로 다룰 것인지 정말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지난 6차 북한의 핵실험 파괴력은 여러분들 히로시마 원폭의 17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에 있는 우주연구기구 연구진이 분석한 건데 이전에 분석한 것보다도 2배나 더 강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 전환을 요구해야 되는데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집회를 통해서도 요구해야 되겠지만은 내년 총선에서 강력하게 심판을 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예,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모두가 이 안보 위기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안보 위기의 원인은 무능한 정부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